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차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안건이 있을 때 여기에 구조에 허가 사용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여기를 이제 첨가해서 선거 기간 내에 이러고 하는데 이건 평등법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촉이 되기도 하는데 저 역시도 그동안은 국회의원이나 국정보고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다목적 회관 뭐 국제교류센터라든가 여기 문화회관 이런 거 빌려가지고 했거든요. 이제 했는데 이런 정당 활동이라고 규제를 한다면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시장님도 공공청소에서는 시민과의 대화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을 저는 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 포용법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디지털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취지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외로 이 법령에서 다 구제하지 못하는 대체수단 제공이 필요한데 국가법령에도 대체수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그런데 우리 평택시 지금 디지털 포용 조례안을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다 참여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명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무단 이탈자에 대해 개인에 대한 건 제재가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는 있는데 그럼 결국은 그 이탈자가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하고 그냥 뭐 몇 년 못 온다, 우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결론은 그게 우리도 피해고 결론은 그분들한테도 좋은 의미로 하는 게 이게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전체적인 것도 뭐 어떤 룰에서 했기는 했겠지만 그 부분이 전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주무관님이 이거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많은 이 관련된 게 이게 회계의 투명성 하나만 봐도 한 명이 평가가 아니라 전문가가 평가해도 될까 말까 하는 평가를 주무관이 이걸 평가해가지고 87점을 나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업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독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이 산업진흥원이든 도시공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고 추후에 관련된 계획을 좀 알려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현관을 통해서 나갈 예, 되죠. 그렇습니다. 현관을 통해서 나가고 예.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뭐 문제되는 거나 불편한 것들이 없나요? 이게 지금 숙소 용도로 방 3개를 쓰고 그다음에 이쪽 식당 있고 이쪽에 이제 활동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현관을 통해서 나가서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런 부분도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구성하시면서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좀 예산안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제 예산 산정할 때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착오가 발생이 간혹씩 돼요. 이 75리터 가격에 대해서 정확한 그 가격을 기재를 안 하고 틀린 가격으로도 기재를 한 케이스들도 있었고 그거를 제가 지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예산 심의하는 예결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표준조례안 주시고요. 어떤 내용이 바뀌어서 시에 반영이 됐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9조의 통합지원 창구 설치 운영에 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적는 게 맞습니까? 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아요?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준조례안 내렸다고 집행부도 잘 안 살펴보시고요. 표준조례안 주시고 어떤 내용이 바뀌어서 평택시 조례가 됐는지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경과가 돼서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면 이제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그 입법 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조속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네요. 좀 부서에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었었는데 이 존속기한 연장을 못한 거는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산의 목적 외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조례안에 보면 의사상자 권익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평택시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이제 신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아니고 개정됐을 때에는 민관 위탁을 굉장히 염두에 둔 개정조례안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58만 원 의사상자 수당을 주면서 민간 위탁을 한다? 조금 시기상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권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에서 사주지 않으면 대부분 민간에까지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게 좀 해달라. 사실 조례와는 좀 다른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으로 연결이 돼야만이 우선 구매 촉진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새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적어도 저희 1차 추경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품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 추경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관광, 여행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웰리스, 웰빙에 맞췄다고 한다면 타겟, 보편적으로가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이 같이 어떤 치유와 회복, 건강을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다문화나 고령층이나 장애인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치유의 타겟 대상을 여기는 실질적으로 좀 명시가 돼 있지 않는데 앞으로 했을 때 담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정말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하면 정말 희망 고문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중기지방 재정 계획하고 예산 수립이라든지 이런 사업 진행의 갭이 좀 커지지 않도록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현실화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드리는 말씀일 텐데 실효 시점에서는 그 사업 필요성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갖고 과감하게 이제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포기를 하고 그냥 실효가 되는 것이 맞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그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주세요. 우리 평택시의 기본적인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주차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서정동 관광특구 일대에 주차 위반 딱지 때문에 영업을 못한다. 상인들이 영업이 안 된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객들이 안 온다. 찾을 데가 없어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한다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단속 유예가 되겠죠. 이 부분을 오전 8시는 동일한데 오후 6시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와서 식사들도 하고 모임들도 하고 하게끔 주차 유예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은 평택시에서 움직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오후 8시부터 단속 유예를 좀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500대를 103군데로 나눠서 보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말도 안 되는 수치이고 당장 우리 출장소 앞에만 가도 출장소 맞은편만 가도 어느 때는 뭐 횡단보도 건너기 앞에다가도 그냥 쓰러뜨려 놓고 우리가 상당히 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무단방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효성을 좀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작정 시행을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업체와 분명히 협의를 잘 통해서 깨끗한 거리 문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초과 사용한 거에 대한 오히려 할인도 되고 장기적으로 계약한 건 또 그거에 대한 할인율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경영 수지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그렇게 뭐 그들이 계산하는 법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 그 제2용수를 쓴다든가 물을 아끼는 부분에 투자를 하지 이걸 정책을 추진하는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그러면 일정 부분에서는 좀 방향에서의 검토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지 않냐 이런 고민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 수준은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문 역할을 좀 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어떤 수정 계획이 오면 이것도 갈등의 소지가 사실상 되지 않습니까? 동 간의 어떤 입주자 대표 회의 간에 그 30명 내면은 그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평택이 전역을 다 커버 되시겠어요? 이게 회의라든지 이게 굉장히 좀 일이 중첩되고 많을 텐데 정확한 여기 조례는 기준이 사실상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껌껌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이 전부 취합이 돼서 단지별로 몇 개 단지를 놓고 자문위원단에서 그 내용을 토의해서 어떤 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많이 있지만 그 저희가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하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마련을 하였는데요. 사실 자전거 거치대 같은 거 설치가 돼 있는 직장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 없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이지만 제가 이거를 낸 것은 뭐 교통 유발 부담금을 줄여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통 체증을 조금이나마 좀 완화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저희들도 심도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돈을 이제 빌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상환은 어떻게 제때 되고 있어요? 융자 상환 금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잘 하시고 연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상환할 계획을 제대로 받으셔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업을 어떻게 일몰하고 신규 사업을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반면교사 삼아서 반성하고 사업과 재정에 투여를 해야 되지 않나는 고민을 생각해 보고요.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다고는 하시지만 오늘 말씀하신 거 잘 참작하셔서 다음에는 더 철저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직원 선발할 때 필기 시험 그 용역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재단마다 다 있어요. 이 출자 출연 기간들을 다 같이 한 번에 선발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상반기 뭐 하반기 2회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좀 그 일단 출자 출연 기간에서 좀 받아서 그 인원들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여기 보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제하고 서부문화예술회관 건립, 안재홍 기념관 건립, 평택문화원사 건립, 문화예술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평택박물관 건립 이런 문화예술과의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지 말라 해라 이게 아니라 실제 예산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 사업 기간에 실제 끝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서부문화예술회관 건립이 31년도에 끝난다고 하는데 30년도에는 80억인데 31년도에 향후 끝내려면 599억이 필요해. 이게 현실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사업 기간을 좀 늘려야지. 늘리면 무슨 벌칙 조항이 아니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모 신문에 보면 우리 이제 검색 포털 사이트에 보면 우리 평택시 2026년도 예산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년 대비 0.12% 감소했다. 전년 대비 31억 감소,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증액이 됐거나 감소가 됐거나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왜 시민분들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확한 예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31억이 감소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분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좀 갖고 계세요. 우리 평택시가 한참 잘 나가다가 이게 뭐지? 그렇게 해서 우리 평택시가 뭐 나서서 이런 침체 분위기를 조장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설명서 145쪽 보시면은 일자리 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자영업 소상인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분들은 지금 이쪽 창구를 통하지 않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은 농업계통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일을 하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사실. 일반 뭐 기업 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쪽은 체계가 잘 잡혀 있는데 소상공인 이쪽은 이제 체계가 잘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일반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사람을 배치를 받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수수료를 공제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인건비를 올려요, 인력 사무소에서.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느 식당에서는 뭐 인건비를 얼마 준다 그러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올라가 인건비. 업무를 좀 분담을 할 수 있게끔 과를 하나 신설을 하든지 해서 이거는 우리 평택시에서 꼭 챙겨야 될 일입니다, 사실. 요거는 꼭 시에서 해야 되나 싶은 사업이 있는데요. 127페이지에 신입사원들 직장 적응하는 프로그램도 시 예산으로 해줘야 되는 건지 싶어서 그거야말로 기업에서 담당하고 감내하고 본인들의 경쟁력의 영역인데 이게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이나 대학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어떤 인사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안 하고 시에서 이것까지 감내를 하는 게 맞는지 경계가 좀 너무 확장된 거 아닌지 싶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인사 담당자들을 불러서 소통법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화를 하게 하는 게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라 하지만 시 영역에 맞는지 싶어서